아, 진작 해야 될 얘기는 안 하고 영상을 마무리해서 다시 한 편 더 찍습니다. 게임 가이드 2편입니다. 죄송합니다, 여러분. 자, 잠깐만요. 이 게임 디자인 시리즈에서 섹션 아니죠. 시리즈에서 다룰 내용들은 어, 아, 인디로 살아남기 섹션에서는 게임 디자인, 마케팅 뭐 이런 것까지 다룰 겁니다. 지금 이 플레이리스트 시리즈에서는 게임 디자인만 다룰 겁니다. 자, 게임 디자인이 관여하는 내용들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근데 어떤 부분은 그 관여도가 낮고 어떤 부분은 더 높고 뭐 상대적으로 갈수록 그렇게 되겠죠. 진행이 되면 될수록. 그래서 디자인의 일단 3단계를 보자면은요. 대체로 모든 건축, 뭐 엔지니어링, 그 다음에 뭐 소프트웨어, 이 혀가 왜 꼬이기 시작하냐? 미국에서 수업받는 학생이 하나 있어가지고 영어를 쓰니까 저도 혀가 꼬이네요.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이 그 친구들은 발음이 좀 다르니까 저도 같이 이제 혀가 꼬이고 한국에서는 콩글리시 써야죠. 어, 컨셉트 개요 개발이 제일 중요합니다. 이거를 유지하는 사람을 영화에서는 디렉터라고 하죠. 영화 감독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. 감독이란 말은 오히려 왜 이러고 있냐? 슈퍼바이저에 가깝죠. 어, 원래 디렉터가 하는 것은 방향, 컨셉의 방향을 잘 유지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룰 겁니다, 제가.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인데 이거는 그 방향에 맞춰서 각각의 요소들을 다 설계를 하는 겁니다. 어떤 모양을 잡고 실제 구체화시키는 거죠. 실제화시키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어, 사실 디자인이라는 것을 컨셉의 실제화라고 얘기합니다. 어려운 얘기 하지 말아야 되는데, 예, 들어가서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. 그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. 있으니까 그때 가서 보고, 그래서 컨셉이 개요가 구체적으로 개발되는 과정, 실제화되는 과정,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만들기 위한 수치 작업을 하는 겁니다. 예, 소프트웨어는 수치가 굉장히 많죠. 뭐 체력을 100으로 할 거냐, 1000으로 할 거냐, 뭐 1로 할 거냐, 뭐 다 결정해야 됩니다. 건축에서는 뭐 콘크리트를 1m를 올릴 거냐, 뭐 그런 나무나 뭐 이런 그 수치 설계도를 직접 그린다는 얘기죠. 게임에서는 어, 변수값들을 다 뭐 상수를 정하고 그 다음에 스크립팅을 합니다.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간단한 로직 같은 거는 짭니다. 코딩을 직접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정해놓죠. 자, 그 다음에 이 방법과 절차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뭐 이렇게 없는 걸 새로 만들려고 그러면 막막하죠.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. 이 창작이라는 과정은 없는 것을 새로 만드는 겁니다. 그래서 음, 그 새로운 것을 실제로 구현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를 고려를 합니다. 하나는 어떤 방법을 쓸 것이냐, 도구에 가깝죠. 그 다음에 어떤 순서를 거칠 거냐. 이건 왜 그러냐면요. 이 왜 절차가 필요하냐면요. 인간은 시간 속에 존재하거든요. 또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거든요.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으면 어디서 뭘 한다는 게 순서가 정해져야 됩니다. 중요도를 뭐 따지거나 뭐 그렇겠죠. 혹은 뭐 선후 관계를 따지죠. 이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다음 작업이 진행할 수 없으면 선후 관계가 정해진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방법과 절차를 다루는 여러 가지 기법들과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지금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을 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. 그 시스템을 어떤 구조로 짜여져 있는지 이렇게 분석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. 내가 만들 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고 관련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. 그 관련된 것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마인드 매핑이라는 건 나도 내 마음 몰라 뭐 이런 거거든요.
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저렇게 해도 될 것 같고 이거는 이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고 아닌데 이건 저거하고 연관이 된 것 같고 아니면 얘는 여기에 소속된 것 같기도 하고 저기에 소속된 것 같기도 하고 자, 내 마음 나도 몰랍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정리를 해주는 툴이나 기법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 아이디어라는 것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단초가 되는 것들입니다. 뭐 혹자는 여러 가지 이제 발상 기법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잠을 자다가 깰 때 아이디어가 오를 때가 있어요. 아주 신박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꼭 필요합니다. 이렇게 어떤 쐐기처럼 그것이 작용을 할 때가 있어요. 중요하죠. 근데 그런 것도 그냥 쟤는 어떤 걸 저렇게 천재하냐 저런 생각을 해네.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발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놓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이 있더라는 거예요. 기법이 또 거기에 맞춰서 발달을 했습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시게 되면은 뭐 지도 인간인데 자기만 천재야? 천재 아닙니다. 그냥 그 사람이 그런 독특한 사고를 하는 방식에 그 타고난 그런 거죠. 그 다음에 제작 관리 이것은 이 관리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. 이런 것들이 다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물건으로 나오는 과정 중에는 여러분 그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. 지금도 도깨비 언제 나오냐 뭐 요즘 펄업에서 난리 났죠. 뭐 새해를 시작하면서 도깨비가 작년에 나온다 그랬는데 올해 시작하면서 또 올해는 나올 겁니다.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벌써 몇 년째 지났죠. 이게 소프트웨어는 그만큼 일정을 예측한다는 게 어렵습니다.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는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느냐? 그거 어렵습니다. 그 예측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. 여기서 문제 예측이라는 것까지는 제가 거론을 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문제 예측은 프로듀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. 항상 걱정이 많죠. 그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길지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자, 그 다음에 이 소프트웨어 개발 관리 기법이라는 게 이제 이거는 게임이 컴퓨터 게임이니까 소프트웨어가 직접 연관이 되죠. 꼭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고 그 내용 중에서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. 문서와 품질 관리, 서비스 관리, 위기 관리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직접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요것들은 조금 디자인 단계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는 얘기입니다. 하지만 테스팅은 매우 중요합니다. 요것은 소프트웨어만의 특징입니다. 물론 뭐 건축 같은 경우도 그런 거를 집어넣은 경우가 있기는 해요. 다 안 지어놓고 잔디를 다 깔아놔요.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지나다니게 길을 안 만듭니다.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자국을 보고 길을 내요. 테스트를 해봤다는 얘기죠. 근데 소프트웨어는 패치하잖아요. 패치할 수 있고 버전업 하잖아요.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알파 버전 만들고 기술 버전 만들고 베타 버전 만들고 그 사이사이에도 수없는 테스트를 거칩니다. 그래서 이 테스팅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거 밸런스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. 제가 이전 영상에서 게임의 본질이 밸런스다. 그 밸런스를 잡는 과정이 테스팅 과정입니다. 이건 뭐 중요한 일화를 들면은 뭐 오래된 게임이긴 하지만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도 처음 제작할 때 밸런스 잡는 테스팅 과정이 실제 이렇게 제작하는 기간보다 길었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시를 했는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뒤에 패치를 내놨죠. 브루드워라는 패치를 내놨습니다. 근데 이거가 어려운 만큼 사실 그런 회사의 개발 팀장을 하는 그 헤드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테스트 출신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. 그 왜 그러냐면요. 이것은 아직까지 이 테스트 기법이라는 게 그 정립이 되었거나 이론적으로 확립된 게 없습니다. 별로 없어요.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그거를 노하우로 경험해 본 사람들만이
또 다뤄본 사람들 많이 하기 때문에 테스터들이 기획자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게임 디자이너가 된다는 얘기죠. 그만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이 테스팅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는 게 중요하겠다. 근데 사실 국내 게임은 그 기능 테스트만 하지 밸런스 테스트는 워낙 어렵고 모르고 해본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게임을 시도를 했다가 망한 회사들은 많죠. 많지는 않아요. 아예 시도를 안 했고 국내 게임 업체들은 아예 그런 게임을 시도를 안 했고 넥슨에서 옛날에 택티컬 커맨더스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전략 쪽에 비슷한 그런 게임들 만들 때 저도 불려가서 뭐 기술 의논을 한 적이 있는데 뭐김 사장님하고 좀 장시간 앉아서 둘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한 독특한 회사가 하나 있어요. 킹덤 언더 파이어라고. 그 친구는 그 사장님 참 존경스러워요. 젊을 때부터 봤는데 전략 게임을 만들겠다고 십수년을 포기 안 하고 시도하다가 수년 전에 아마 방향을 틀었죠.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가.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아무튼 이런 게임들은 아직 국내에서 노하우나 이런 게 기술 인력이 축적이 안 돼 있다고 봐야 됩니다. 당분간 아직 나오진 못할 거예요. 아무래도.